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학년도 수리 나형 30번 문항에 대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멈춰 두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2가 3인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x라는 것은 x 왼쪽에서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로 주었고 x1 오른쪽에서는 3차함수 fx를 가지고 와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gx의 그래프가 y t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에 대한 집합이 t바 조건 제시법이죠. t가 마이너스 1, 즉 y 마이너스 1 혹은 y가 3보다 같거나 큰 모든 값에 대해서 전부 t에 대해서 두 점에서 만난다. gx가. 그때 g 합성 g에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a는 상수이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일단 유리함수의 기본형을 표준형으로 돌려서 정근선의 교점을 찾는 게 기본적인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우리 떠올려 보면 ax-9가 있고 나누기 x-1이죠. 그래서 제수와 비제수로 나누는데 a를 잡아주시면 ax A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제외해주면 1차항이 사라지고 A-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분자의 형태가 A의 x-1 플러스 상수인 A-9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1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했다시피 크로스가 되면서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1분의 오른쪽부터 a-9인 상수 그 다음에 더하기 x-1이 약분되면서 a가 되는 따라서 얘의 점근선의 교점은 1, a 1,a의 십자가 형태라는 얘기죠. 맞아요? 1,a 그래서 뭐 유리함수가 뭐 예를 들어 이 지금 이 개수가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양수가 되면 1,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일 것이고 a-9가 음수면 요렇게 생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될지 이 녀석이 될지 이제 우리가 따져 주는데 1 왼쪽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 녀석 혹은 이 녀석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는데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표준형을 쓰고 이 형태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근수 교점 1,a입니다. 즉, 이 녀석의 x좌표 1이고, y좌표는 a가 되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데, 1 왼쪽이니까 이렇게 생기든지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도 이런 형태가 되어야만 뭔가 3차 함수가 끝이 계속해서 최고 개수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계속 2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나는 점의 좌표가 t가 3보다 같거나 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사분면 형태를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근선이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실험을 이제 몇 개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아마도 정근선이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A가.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면 우리가 뭐 t를 갖고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2가 되죠. t가.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 위에서부터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총 2개가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될 때 보시면 3개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 지금 1 기준으로 3개가 되는 점이 생기는데 같거나 크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럼 얘가 이제 만약에 3이라면 얘가 3이라면은 3보다 같거나 큰 것이 아니라 3보다 완전히 큰 지점부터 2씩 진행이 되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지 않고 얘를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좀 내려와 가지고 정근선에 완전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어떻겠냐. A에 접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일단 실험을 또 해봅니다. 만약에 이제 3차 함수가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는 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2를 교점의 개수로 갖고 있고 딱 정근선의 지점에 보면 정확히 극값일 때 이때 하나 카운팅되고 이때 하나 카운팅되니까 총 2개가 카운팅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여기 또 3개가 되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개가 되죠. 근데 두 개가 되는 집합이 지금 꽤 많이 나온다. 그죠? 근데 지금 두 개가 어떤 점 이렇게 3 이상으로부터 이제 이 점 A가 3이 되는 건데 어 -1에서만 한 점에서만 지금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요 구간 전체에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얘 빵꾸뽕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 전체에서 전부 다 t 값이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1에서 이 함수값이 극소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1에서 이제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점이 콩 찍힐 겁니다. 검은 색깔, 그죠? 1은 포함되니까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3을 계속 만나다가 A 지점에서 이 점 극대값 딱 두 개만 두 점에서 만나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게 되면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계속 만나니까 이 A가 지금 3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극소값을 지나는 라인, 말하자면 이 라인일 때가 정확하게 지금 t가 -1에서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카운팅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 버리면 이제 1로 개수가 세지죠. 또 어떤 지점부터는 이제 하나도 안 세질 겁니다. 커팅이 돼 버리니까. 0, 1, 요때만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2, 2, 2, 2,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지점이 3보다 같거나 큰, 그다음에 이 지점이 t가 -1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인 F2가 3이라는 사실로부터 일단 어, 이 지점이 2가 될 수도 있고 2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라는 점이 이 녀석이 될 수도 있죠. 후보군이 지금 두 개가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2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결론을 찾기 위해서 G 합성 G의 -1을 찾아보죠. 그러면 일단 -1의 함수값을 찾는 거니까 -1이라는 것은 1 왼쪽에 있고 A는 지금 3으로 이미 결정이 됐으니 이 A 대신에 3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시면 3 빼기 9인 -6 그다음에 3 이렇게 그래서 이사분면 지나는 형태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안쪽에 있는 G -1을 구한다는 것은 X 자체에 -1을 집어넣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2분의 -6이니까 3이고 3 더하기 3이 됨으로써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G6을 구하면 이제 답을 내릴 수 있는데 G6은 이번에는 6이라는 것이 1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3차함수의 영향을 받는 6이니까 이쪽에 6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여기 있으면 뭐 이런 쪽에 6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3차함수의 이 진폭이라 할까요? 이 너비를 결정해 주는 요인은 실제 극도값하고 극소값의 거리, 즉 이 파란 색깔 실제 길이로 이 진폭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적분 기본 정리를 활용한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라는 공식이 있죠. 일단 3차함수 비율관계를 좀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제가 K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길이가 K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변곡점 기준으로 요 지점까지 거리가 또 K가 될 것이고 1대1대1이니까 또 극값 기준으로 여기까지 거리가 K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가 또 K가 되겠죠. 왜곡은 좀 있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색깔 길이가 3과 -1 X축은 안 그리는 게 좋습니다. 3과 -1의 거리가 4를 만족하는 이 거리가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거든요. 그럼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어떻게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냐면 뭐 이 녀석의 좌표를 제가 이제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결국은 F 3차함수 F 알파 빼기 F 베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절대값으로 쓰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죠. 얘가 지금 4가 된다는 소리인데 얘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쓰게 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이란 것은 이차 함수로서 이렇게 이제 생겨먹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차함수의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영역의 넓이의 의미니까 영역의 넓이는 우리가 또 공식이 있었죠. 6분의 이 녀석의 개수 그러면 이제 f의 개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x 세제곱 블라블라고 그럼 이 지금 이차 함수는 미분한 녀석은 3x 제곱 블라블라니까 6분의 절대값 3에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F알파랑 F베타의 거리가 2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인데 베타 빼기 알파는 이 상황에 의하면 비율관계에 의하면 KK라서 2K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드리면 결국은 2분의 1의 KK 즉 2K의 전체 세제곱이 F 알파 빼기 F 베타의 거리 즉 지금 빨간색 제가 진하게 쓴 4랑 같아진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4가 2분의 1에 2K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2를 왼쪽으로 곱해버리면 8이라는 것이 2K의 세제곱이니까 8K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파란 색깔인 비율관계 K에 해당되는 녀석의 거리가 실근으로서 하나밖에 안 갖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지어서 표현해보면 파란색 한 칸의 크기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얘도 1이고 그쵸? 걔도 1이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진폭 의견 결정했는데 지금 2,3을 필히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후보군했던 이 2가 되겠습니까? 이 2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미 4는 훨씬 넘어섰잖아요. 앞에 1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2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2는 얘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을 만족해야 되고 그쵸? 여기까지 거리가 1은 만족하면서 출발점이 1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고 이 검은 색깔이 실제로 여기까지 딱 정확하게 맞물리는 형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1에서 스타트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y 값으로 갖고 1에서 출발하는 게 스타트가 되고 이 실제 빨간 색깔이 길이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1이 되면서 2,3 이렇게 지나는 형태로 오른쪽에 있는 fx가 결정된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제 다 풀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계속 이렇게 통과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1에서 통과를 하고 가상 마이너스 1축입니다. 가상 마이너스 1축으로 보면 얘가 2가 되고 한 칸 커지니까 변곡점 3이고 이렇게 튕기는 지점이 4가 된다는 거거든요. 짝퉁 활동을 써가지고 4에서 튕기고 1에서 통과하는 형태로 가상 x축이 마이너스 1인 상황으로 이 fx를 특정 지어보면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 개수는 1입니다. 그러니까 x-1 1에서 통과 1차죠. 그 다음에 4에서 튕겨야 되니까 x-4의 제곱이고 가상 x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얘가 우리가 찾는 fx라는 게 곧바로 나옵니다. 그죠? 뭐 복잡하게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찝찝하면 2를 한번 넣어보세요. 2를 넣었을 때 실제로 3이 되는지요. 2를 집어넣으면 2는 4에 1 빠지니까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비율관계 쓰면 얘가 이제 5가 될 것이고 5일 때 3이 되는지 체크해 보려면 x에도 5를 집어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뭐죠? 잠깐만요. 1, 2, 3, 4, 5 맞는데? 잠깐만. 맞죠? 4 곱하기 1 빼기 1이니까 3 맞아요. 4 빼기 1이라서. 그래서 이 점 맞습니다. 그래서 잘 옳게 지금 했고 fx 이제 결정 났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찾느냐면 g6거든요. g6는 fx에 걸리는 것이고 6을 fx 자리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f6과 동일해지는 것이고 그럼 F6은 X자리에 이제 6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6을 집어넣어 주면 5 곱하기 6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됨으로써 4, 5, 20에서 1이 빠지는 거니까 답이 19 이렇게 이제 마킹이 되는 아주 괜찮은 재밌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율 관계도 이제 좀 아시면 빨리 풀 수가 있고 또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진폭으로 결정한다. 왜냐면 후보군이 지금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런 형태가 최근에 지금 되게 많이 출제되고 있었죠. 어, 작년 30번이었나? 그때 거기서도 나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입니다. fx가 ax 세제곱 블라블라일 때 이 녀석의 좌표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알파라고 하고 이 녀석의 x 좌표를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는 어떤 딱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파란색으로 그어드리면 이 라인 잡아서 요렇게 실제로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길이 얘를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면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의 거리죠. 거리는 항상 절대값. 거리는 공식입니다. 공식으로 그냥 외워보시는데 얘는 2분의 f 그러니까 3차함수의 최고 개수를 절대값 딱 취해줍니다. 한 다음에 극값의 x좌표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주고 세제곱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찝찝하시면 절대값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극대값 극소값 차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극대 극소값 차 공식. 제가 스키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지만 요런 거 이제 뭐 스킬도 적절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는 외워주시는 게 맞죠. 그래서 증명은 뭐 결국 정적분 기본 정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F 프라임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볼 것 같으면 증명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3ax 제곱 블라블라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서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로 이렇게 걸린다는 거야. 그죠? F 프라임 x가.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 정적기를 쓰게 되면 증명을 해볼게요. 정적기를 쓰게 되면 인테그랄 아까도 했지만 알파부터 베타까지 f 프라임 x의 dx다. 그죠? 그럼 얘를 기하적으로 이제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 같으면 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영역 빨간 색깔 이 면적이 지금 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f 프라임이니까요. 빨간 색깔이 그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면적 공식을 쓰게 되면 6분의 f 프라임에 대한 최고 개수 3a죠. 절대값 3a에 이 녀석이 지금 극값이 갖는 0점을 갖는 녀석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건 공식이었죠. 유명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약분되면서 된다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도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 다시 잠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뚫고 지나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4가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4라는 게 지금 최고 개수가 문제에서 1이었죠. 최고 개수 1이었으니까 3차함수의 최고 개수면 2분의 1에 실제로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KK가 이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니까 2K에 세제곱 이렇게 만족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2 올려주고 2K 세제곱 때려주면 K가 1이 됨으로써 곧바로 한 칸 크기가 1이 된다는 걸 밝힐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렇게 뭐 복잡한 과정을 선생님처럼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공식을 이제 외우고 있으면 아 극대값 극소값 차이가 결국 진폭을 결정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게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죠? 비슷한 형태를 다음에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또 가상 X축 보이시죠? 마이너스 1 잡고 짝퉁 활동 잡고 실제로 이렇게 이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바로 잡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굳이 변수를 막 복잡하게 안 만들더라도 그래프 해석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게 풀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30번 극강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정리를 해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잘하십시오.